여러분, 오늘 새 며느리로 인사드릴 백혜리 씨, 제가 그분의 첫 번째 전남편입니다. 칠순 잔치 단상 위 마이크에서 흘러나온 한마디에 호텔 연회장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고 있던 시어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아이고, 이게 무슨 미친 개소리야. 경비원, 저 미친 사기꾼 놈 당장 안 끌어내고 뭐해. 그 옆에 선 만삭의 며느리를 내쫓았던 시어머니는 여전히 큰 소리쳤지만 이미 단상 위로 두 번째, 세 번째 전남편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차가운 복도에 버려졌던 한 여자가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상간녀가 인생 무대로 삼은 그 잔치상을 단 한 번에 어떻게 뒤집어 엎었을까요? 칠순 잔치 VIP석에 나란히 앉은 세 명의 전남편. 그날 그 호텔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정에 축복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계 초침이 째깍거리는 산부인과 진료실. 이지연은 초음파 사진 한 장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이제 한 달 뒤면 세상 빛을 볼 예정이었죠. 어머나 산모님, 이제 막달인데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아니, 근데 애기 아빠는 오늘도 같이 안 오셨어요? 어휴, 무거운 몸으로 혼자 다니시면 위험한데. 이지연이 부른 배를 어색하게 쓰다듬었습니다. 아, 네, 우리 신랑이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그래도 뭐 애 낳을 때는 꼭 옆에 있어준다고 약속했거든요. 하. 택시에서 내린 이지연이 한 손으로 허리를 받쳤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끝이 가늘게 떨렸죠. 거실은 어딘가 휑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이지연이 아기방 문을 열었습니다. 직접 도배까지 한 분홍빛 아기방이었죠. 베넷 저고리와 모빌, 손싸개가 바닥에 짓밟혀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다 뭐야? 아니, 왜 애기 옷이 다 바닥에 흙발로 내동댕이 쳐져 있어? 도대체 집구석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지연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안방까지 들어섰습니다. 결혼 반지와 비상금이 들어있던 금고가 보였습니다. 자물쇠가 뜯긴 채 입을 떡 벌리고 있었죠. 이지연이 휴대전화를 꺼내 강민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소리 이후에 10번, 20번, 30번을 걸어도 기계음뿐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억대 스포츠카 할부 계약서였습니다. 보증인 칸에는 이지연의 이름과 인감 도장이 찍혀 있었죠. 그 옆에는 백혜리라는 낯선 여자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스포츠카? 1억. 아니, 여긴 왜 내 이름이랑 내 도장이 떡하니 찍혀 있어. 나는 이런 도장 찍은 적도 없는데. 백혜리? 이 처음 보는 기집애는 또 누구야? 이지연의 손에서 계약서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전화가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 인출 알림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이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은행이죠? 저기요, 제 통장에서 돈이 왜 막 빠져나가요? 저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당장 멈춰주세요. 아, 고객님. 어젯밤에 고객님 폰으로 대출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비밀번호랑 본인 인증까지 전부 다 맞게 하셔서 정상적으로 돈이 나간 겁니다. 이지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른 배 때문에 휘청거리면서도 가방을 챙겨 문을 박찼습니다. 수입차 매장에 도착한 이지연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기요. 강민수라는
남자 여기서 차 뽑아갔죠. 내 남편인데 당장 어디로 갔는지 말해요. 아이고 깜짝이야. 저기 산모님 진정하시고요. 사모님이시면 어제 강민수 고객님이랑 팔짱 끼고 같이 차 보러 오셨던 그 예쁜 분 아니신가요? 뭐라고요? 팔짱이요? 도대체 어떤 년이랑 왔어요? 당장 CCTV 안 돌려요? 내가 경찰 부를까요? 이지연이 딜러의 옷깃을 부여잡았습니다. 딜러가 식은땀을 흘리며 폐쇄회로 화면을 돌려 보였습니다. 화면 속 명품 코트를 휘감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그 여자의 허리에 손을 두른 강민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어휴, 두 분이 어찌나 신혼부부처럼 다정하시던지. 어제 강원도에 제일 비싼 수영장 딸린 펜션 놀러 간다고 아주 신나서 차키 받아가셨는데요. 이지연이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발길질을 거세게 해댔습니다. 아흑아가 미안해. 괜찮아. 놀라지 마. 그래, 엄마는 그래도 살아야지. 엄마는 무조건 살아야지. 엄마가 우리 아기 꼭 지킬게. 이지연이 식은 입술로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례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래, 어머니. 우리 시어머니한테 가야겠다. 민수 씨가 미쳐서 이러는 거 아시면 어머니가 당장 잡아오실 거야. 그래, 어머니가 분명히 도와주실 거야. 이지연이 비틀거리는 다리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박순례의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누른 이지연, 거실 소파에 앉은 박순례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입이 귀에 걸린 채 웃는 얼굴이었죠. 아이고, 우리 잘난 아들. 차가 아주 삐까뻔쩍하네. 여자애도 아주 훤칠하고 인물값 하네. 진작에 저런 부잣집 애를 만났어야지. 이지연이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박순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지연이 계약서와 출금 내역서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똑똑히 보세요. 민수 씨가 생전 처음 보는 여자랑 1억짜리 차 뽑아서 도망갔어요. 심지어 제 지장 훔쳐서 빚까지 잔뜩 냈다고요. 아유 깜짝이야.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배불러가지고 시끄럽게 어디서 시어미한테 소리를 꽥꽥 질러대. 어머니, 아들 잡으셔야죠. 우리 집 빚더미에 앉게 생겼다고요. 쯧쯧, 사내가 바깥에서 큰일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잖아. 그럼 젊고 예쁜 여자랑 바람도 좀 피울 수 있고 폼 나게 비싼 차도 좀 굴려볼 수 있는 거지. 사내 기죽이게 무슨 그런 걸 가지고 배부른 몸 이끌고 쳐들어와서 난리야. 이지연이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머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저 지금 어머니 친손주 낳기 딱 한 달 전이라고요. 어휴, 내가 진짜 니들 결혼할 때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우리 혜리처럼 강남에 삐까뻔쩍한 빌딩 있는 애가 내 며느리로 딱이지. 너처럼 친정에서 해온 것도 없고 쥐뿔없는 거렁뱅이가 무슨 며느리야. 빌딩이라뇨? 어머니 단단히 속으신 거예요. 그 여자가 지금 어머니 아들 명의로 빚내서 피 같은 돈 다 등쳐먹고 있는 거라고요. 이지연이 가슴을 부여잡고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박순례가 인상을 찡그리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더러워라. 외괴거리지 마. 어유 재수 옴 붙었네. 내 비싼 카페트에 침 튀기기만 해봐. 박순례가 이지연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거칠게 떠밀었습니다. 중심을 잃은 이지연이 신발장 쪽으로 휘청거렸습니다. 벽을 짚으며 가까스로 바닥에 주저앉았죠. 아, 어머니, 제 배가 너무 찢어질 것 같이 아파요. 이지연이 신음하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박순례가 이지연의 가방을 들어 복도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당장 꺼져. 어디서 불쌍한 척 쇼를 하고 앉았어.
내 아들 앞길 막지 말고 내 집에서 당장 나가. 2번 다시 이 집에 발톱에 때도 밀어 넣을 생각 마라. 박술래가 이지연의 등을 떠밀어 현관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쾅 하고 현관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이지연이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흑흑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니. 저 진짜 잘못될 것 같아요. 배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제발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문 좀 열어주세요. 도어락에서 삐삐삐 비밀번호 변경음이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지금 그새 비밀번호를 바꾼 거야? 어떻게 나한테 이래, 사람 목숨이 달렸는데 어떻게 이래. 이지연의 다리에 힘이 풀려갔습니다. 배가 묵직하게 뒤틀리고 진땀이 흘러내렸죠. 뭔가 따뜻한 기운이 다리 사이로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지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어떻게 피가 나잖아. 양수가 터졌나 봐. 아가야 안 돼. 이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119죠? 살려주세요. 저 임산부인데요. 피가 나고 양수가 터졌어요. 제발 빨리 좀 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이지연을 옮겨 실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에도 이지연은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강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죠. 양수가 터졌어. 병원으로 와줘. 제발. 전송 완료 알림이 뜨고 곧이어 다른 알림창이 떴습니다. 수신이 차단된 번호입니다. 이지연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응급실 침대 위에 누운 이지연, 옆에는 보호자 동의서를 대신 써줄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안타까운 얼굴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휴, 산모님 남편분이 끝내 연락이 안 되네요. 이거 급하게 수술 들어가야 하는데 본인 사인이라도 하셔야 해요. 숨쉬기 힘드실 텐데 펜 주실 수 있겠어요? 네, 할게요. 내가 죽어도 우리 애는 나을 거예요. 우리 불쌍한 아기 저 혼자서라도 무조건 살릴 겁니다. 이지연이 이를 악물고 펜을 쥐었습니다. 수술실 조명이 눈부시게 밝아왔습니다.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이지연은 정신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가느다란 아기 울음소리가 수술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지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 우리 아가 우는구나. 살아서 무사히 나와줬구나. 엄마가 아빠도 없이 낳아서 정말 미안해 아가야. 마취에서 깨어난 이지연의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말끔한 정장의 중년 남자가 서류 봉투를 든 채 들어섰습니다. 이지연 산모님 맞으시죠? 저는 남편 되시는 강민수 씨가 보낸 법무법인 직원입니다. 이지연이 흐릿한 눈으로 남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남자가 봉투를 침대 옆 협탁 위에 툭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이 봉투 안에 아기 친권 포기한다는 각서랑요, 바로 끝낼 수 있게 협의 이혼 서류 다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되시는 백혜리 씨가 보낸 경고장도 있으니까 꼼꼼히 읽어보시고 질척대지 말고 빨리 도장이나 찍어 보내시죠. 뭐라고요? 내 배 아파 낳은 애 친권을 포기해? 위자료 10원짜리 하나 없이 빈몸으로 당장 꺼지라고요. 이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움켜쥐었습니다. 남자가 가볍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휴, 억지 좀 부리지 마시죠. 강민수 씨도 부자 사모님 만나서 폼나게 새 출발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마시고 사인이나 빨리 하세요. 남자가 병실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이지연이 봉투 안의 서류를 한 장 한 장 꺼내 보았습니다. 친권 포기 각서, 위자료 없는 이혼 합의서, 그리고 백혜리라는 이름이 박힌 내용 증명까지. 이지연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처음에는 흐느낌으로, 다음에는 분노로 떨리기 시작했죠. 강민수, 박순례, 그리고 그 사기꾼 백혜리.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고 잘 살 줄 알아? 내가 이대로 무너져서 찌그러질 줄 알았지? 어림없는 소리. 천만에. 이지연이 봉투를 침대 아래로 거칠게 떨어뜨렸습니다. 창밖으로 회색 구름이 무겁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 작은 아기가 손을 꼼지락거렸습니다. 이지연이 마른 입술을 깨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술을 마친 이지연이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지 사흘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미리 비용까지 다 치러둔 곳이라 한숨 돌릴 수 있었죠. 병실 침대에 누운 이지연이 갓난아이의 작은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가 다 지켜줄게. 아무 걱정하지 마. 이지연이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는 순간 조리원 복도에서 요란한 구둣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화려한 모피 코트를 휘감은 박순례가 모습을 드러냈죠. 뒤에는 험상궂은 사설 경호원 2명이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어디야? 그 애 어디 있어? 박순례가 조리원 직원의 만류를 뿌리쳤습니다. 어머님, 여기 신생아실이라 신발 신고 들어가시면. 비켜. 박순례가 손목을 휘둘러 직원을 옆으로 밀쳐냈습니다. 소독 절차고 뭐고 무시한 채 호실 문을 부술 듯 열어젖혔죠. 곤히 자고 있던 아기가 놀라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연이 아이를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신발 신고 들어와요. 박순례가 아이를 향해 노골적인 혐오의 시선을 던졌습니다. 꼴도 보기 싫다. 박순례가 핸드백을 뒤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였죠. 박순례가 그것을 침대 위로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종이 뭉치가 이지연의 무릎 위에 떨어졌습니다. 여기 도장 찍어. 당장.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해리가 사기꾼이라고 몇 번을 말해요. 박순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기꾼은 무슨. 그 애가 우리 민수 빚 다 갚아주기로 했어. 사업 자금까지 대주기로 약속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빠져. 박순례가 침대 모서리를 손바닥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아들 앞길 막지 말고 당장 도장 찍으라고. 조리원 원장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산모랑 아기 다 놀라요. 진정하세요. 박순례가 핸드백을 열어 5만 원권 다발을 꺼냈습니다. 그러더니 그것을 바닥에 휙휙 뿌렸죠. 이거 다 가져. 영업방해 어쩌고 떠들지 말고. 직원들이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박순례가 그 틈을 타 다시 이지연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도장 안 찍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친권 소송 걸어서 그 애 뺏어다가 보육원에 갖다 버릴 거야. 이지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왜? 못할 것 같아? 이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경찰 부를게요. 박순례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것이. 박순례가 이지연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거세게 떠밀었습니다. 이지연이 침대 옆으로 휘청거리며 주저앉았죠. 아! 이지연이 신음하며 수술 부위를 부여잡았습니다. 박순례가 바닥에 주저앉은 이지연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잘 들어. 다음 주에 호텔에서 우리 칠순 잔치할 거야. 거기서 해리를 정식 며느리로 소개할 거다. 너 같은 건 그날부로 우리 집안에서 없는 사람이야. 박순례가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박순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도 박순례는 끝까지 발악하며 욕설을 퍼부었죠. 조용해진 호실에서 이지연이 아이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잠시 후 조리원 원장이 무거운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산모님,
정말 죄송한데요. 다른 산모님들 항의가 너무 거세서요. 오늘 중으로 퇴소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지연이 멍한 얼굴로 원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네. 실밥도 아직 안 뽑았는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지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겠어요. 나갈게요. 겉사계로 아이를 둘둘 감싼 이지연이 조리원 문을 나섰습니다. 칼바람이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찜질방을 두고 옮겨다니고 모텔에서 이틀을 묵었습니다. 이지연이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사정사정했죠. 아기 때문에 좀 조용한 방이면 좋겠는데요. 아이고, 갓난쟁이는 안 돼요. 윗집 아랫집 민원 들어와요. 보증금 좀 깎아주시면. 미안해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부동산마다 그렇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수중에 남은 돈을 탈탈 털어 이지연이 도착한 곳은 재개발 구역의 허름한 지하방이었죠. 습기 찬 벽지에 곰팡이가 거뭇거뭇 피어 있었습니다. 이지연이 아이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미안해, 아가. 엄마가 진짜 미안해. 이지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분유쌀 돈조차 변변치 않았습니다. 이지연이 마른 침을 삼키며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민수 씨 회사로 가자. 양육비라도 받아내야지. 이지연이 아이를 등에 업고 강민수의 회사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백혜리가 임원 행세를 하고 있었죠. 김대리, 이거 7층에 좀 갖다 줘. 그리고 내 커피 한 잔만. 직원들이 어이없어 하면서도 백혜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이지연이 다리를 떨며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강민수 씨,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지연에게 쏠렸습니다. 백혜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지연을 보더니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죠. 어머, 누구신가 했네. 미리 대기 중이던 보안 요원 2명이 이지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손님, 외부인은 출입 안 됩니다. 저 강민수 씨 아내예요. 비키세요. 보안 요원이 이지연의 어깨를 거칠게 막아섰습니다. 이지연이 휘청하며 바닥에 무릎을 찧었습니다. 마침 사무실에서 내려온 강민수가 그 광경을 보았죠. 강민수가 위에서 아래로 이지연을 훑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와서 뭐 하자는 거야? 민수 씨, 양육비라도 좀 줘. 애기 분유가 떨어졌어. 강민수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스토킹으로 신고당하기 전에 꺼져. 민수 씨, 백혜리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지갑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들었죠. 기저귀 값이나 해. 백혜리가 수표를 손으로 구겨 이지연의 발밑으로 던졌습니다. 애 데리고 동량 다니지 말고. 백혜리가 강민수의 팔짱을 끼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기야, 점심 늦겠다. 가자. 강민수가 이지연을 한 번 더 내려다보았습니다. 애 아빠 행세 그만해. 나 더 이상 너랑 엮이기 싫어.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로비에 모여든 직원들이 쑥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애기까지 데리고 와서 진상이네. 불쌍하기도 하고 좀 그렇네. 이지연이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을 발로 콱 짓밟고 회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지하방으로 돌아온 이지연이 아이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아이의 작은 이마가 펄펄 끓고 있었죠. 이지연이 차가운 물수건으로 아이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지연이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손등이 까져 따끔거렸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이지연이 휴대전화를 들어 인터넷 검색창을 두드렸습니다. 상간녀 소송, 무료 법률 상담, 양육비 청구.
검색 결과 페이지마다 착수금 수백만 원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이지연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싸우지. 돈이 있어야. 분유가 다 떨어진 빈 젖병을 아이가 빨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죠. 이지연이 그 울음소리를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지연이 비틀거리며 베란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이지연이 두 손으로 창틀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면 우리 애기는 누가 키워? 내가 살아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야 돼. 이지연이 차가운 바람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흐트러진 정신을 다시 단단하게 붙잡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탕, 탕, 탕. 방범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지연이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았죠. 탕, 탕, 탕. 일정한 간격을 두고 노크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지연이 침대 위 아이를 등 뒤로 황급히 감췄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지연이 부엌으로 달려가 식칼 한 자루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죠. 탕, 탕, 탕. 또다시 똑같은 박자로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이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누구신데 이 늦은 시간에 남의 집 창문을. 낯선 남자의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지연 씨, 무기 내려놓으세요. 이지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누군지 어떻게. 이지연 씨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백혜리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이 여기 한 명 더 있거든요. 이지연이 식칼을 쥔 손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창문 너머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문 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면 이지연 씨가 사는 길이 보입니다. 이지연이 침을 한번 꿀꺽 삼켰습니다. 침대 위 곤히 잠든 아이를 한번 돌아보았죠. 이지연의 손에 다시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지연이 식칼을 가슴 앞에 단단히 세웠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릴 만큼 거세게 뛰었죠. 먼저 신분부터 밝히세요. 창밖 그림자가 천천히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명함부터 창틈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새하얀 명함 한 장이 방범창 사이로 살며시 들어왔습니다. 이지연이 식칼을 든 채 조심스럽게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전직 의사 김도연, 그렇게 적혀 있었죠. 의사 선생님이 왜 이 시간에 여기까지 와요? 백혜리 첫 번째 전남편이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이지연의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백혜리, 첫 번째 전남편이요? 그렇습니다. 일단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지연이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침대 위 곤히 잠든 아이의 작은 숨소리가 들려왔죠. 이지연이 식칼을 등 뒤로 감춘 채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김도연이 두꺼운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묘하게 그늘진 기운이 감돌았죠. 앉으세요. 단 허튼 짓 하면 바로 경찰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김도연이 좁은 방 안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이지연이 거리를 두고 식탁 모서리에 등을 기댔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지연 씨 동선을 따라다녔습니다. 뒤를 밟았다고요? 용서하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도연이 가방을 열어 사진 3장을 바닥에 펼쳤습니다. 각기 다른 남자와 웨딩드레스를 입은 백혜리의 사진이었죠. 이지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백혜리의 결혼 사진입니다. 저까지 합쳐 셋입니다. 김도연이 첫 번째 사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 남자가 접니다. 5년 전에 결혼했고요.
개인 병원 차렸던 의사였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1년 만에 병원이 통째로 넘어갔어요. 백혜리가 빼돌렸습니다. 이지연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증거 있어요? 여기 다 있습니다. 김도연이 서류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병원 압류 통지서, 법원 파산 선고문, 채권 회수 명세서까지. 이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두 번째 사진은 중소기업 대표였던 박재훈 씨. 세 번째는 강남에 사는 재벌 2세 정승호 씨고요. 김도연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세 명 다 백혜리한테 전 재산 털리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세상에. 백혜리 수법은 늘 똑같습니다. 먼저 남자 허영심을 자극해요. 외제차 사라, 명품 사라, 빌딩 사라. 전부 할부로 사게 만들죠. 현금이 마르면 사채까지 끌어다 쓰게 만들고, 그러다 등 돌리고 도망갑니다. 이지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수 씨도 그래서. 강민수 씨가 네 번째 먹잇감입니다. 네 번째라고요? 강남 빌딩이니 아파트니 다 가짜입니다. 이전 남편들 피로 만든 위조 서류로 보여주기만 한 거예요. 이지연이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김도연이 종이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전당포 영수증이었죠. 이거 보십시오. 내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 어젯밤 강남 술집에서 유흥비로 다 쓰셨습니다. 이지연이 영수증을 손에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죠. 이런 미친. 이지연 씨,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김도연이 새 서류를 펼쳤습니다. 백혜리 최종 목표는 강민수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예요? 시어머니 박순례 씨 명의로 된 시골 선산이요. 선산이요? 그 산이 뭐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개발 호재가 터졌습니다. 수백억대로 뛰었어요. 이지연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칠순 잔치까지 끌고 들어간 거예요? 정확합니다. 칠순 잔치에서 정식 며느리로 인정받고 바로 다음 주에 그 선산을 강민수랑 공동 명의로 빼돌릴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지연의 입에서 마른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며느리 정식으로 드린다고 신나서 잔치 여시는 거였네요. 그게 다 무덤 파시는 일인 줄도 모르고. 맞습니다. 김도연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전부터 저랑 다른 2명이 모였습니다. 피해자 연대를 만들었어요. 꽃뱀 백혜리 잡아넣으려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워낙 교묘해서요. 법무법인까지 끼고 있어서 결정적인 증거가 약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지연 씨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지연이 김도연을 마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미끼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미끼가 아니라 주연입니다. 김도연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진행형 피해자가 바로 이지연 씨입니다. 명예 도용 대출, 친권 포기 협박, 폭언과 폭행. 이 모든 증거를 한자리에 모아서 칠순 잔치에서 터뜨리는 겁니다. 잔치판에서요? 네. 사람 많을 때 한 방에 끝장내는 겁니다. 강민수 씨도 박순례 씨도 백혜리도 전부 한 번에 무너집니다. 이지연이 천천히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김도연이 검은색 가죽 표지의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저희가 모든 비용을 댑니다. 착수금이고 변호사비고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 칠순 잔치 당일 저희와 함께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지연이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죠.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이 당했어요. 만삭의 길바닥에 내쫓기고 애 낳고 보호자 한 명 없이 수술실에 들어가고
산후조리원에서도 쫓겨났어요. 잘 압니다. 애가 분유가 떨어졌는데 그 사람들은 외제차 타고 다녔어요. 이지연의 눈에 다시 한번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번엔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제 손으로 끝장낼 거예요. 이지연이 계약서에 단단히 서명했습니다. 획 하나하나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죠. 김도연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내일 오전에 다시 모시러 오겠습니다. 저희 작전을 총괄하는 변호사 한 분을 만나러 가시죠. 이름이 한태호라고 합니다. 이혼 전문이고 이쪽 바닥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승소 확률 100% 가시는 분이에요. 100%요? 네. 이지연 씨 사건은 더더욱 확실합니다. 김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 한 권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렸죠. 이건 백혜리 범죄 기록이랑 가짜 재산 증명서 모음입니다. 오늘 밤 다 읽어두세요. 내일 변호사 만나기 전에 머릿속에 다 박혀 있어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이 정중하게 인사하고 지하방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이지연이 식탁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방금까지 떨리던 손이 이제는 분노로 부르르 떨렸죠. 이지연이 파일 첫 장을 펼쳤습니다. 백혜리의 사기수법이 항목별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 한복판의 최고급 와인바에서는 강민수와 백혜리가 지인들을 불러 모아 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 시계 어때? 1,000만 원짜리야. 강민수가 손목을 흔들며 자랑했습니다. 백혜리가 강민수의 볼에 입을 맞췄죠. 우리 자기 손목이 더 빛나네. 지인들이 부러운 듯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민수야, 너 진짜 인생 폈다. 마누라 잘 골라야 된다더니. 강민수가 거만하게 웃었습니다. 이번 주 어머니 칠순 잔치만 무사히 넘기면 나도 이제 강남 사모님 남편이야. 상류층 진입이지 뭐. 백혜리가 손가락으로 강민수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자기, 그날 진짜 멋있게 입어. 알았지? 걱정 마. 어머님 앞에서 우리 자기 어깨 빵빵하게 세워줄게. 같은 시각 박술래는 친척들 단톡방에 사진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백혜리가 선물한 모조품 가방을 끌어안은 사진이었죠. 우리 새 며느리가 백화점에서 사줬다네. 진짜 가격은 비밀이라네. 친척들이 부러움 가득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박술래의 입이 다시 한번 귀에 걸렸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도 사돈이 재벌이야. 재벌. 박술래가 거울 앞에서 가방을 어깨에 매 보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기다린 자리가 바로 이거야. 지하방의 이지연은 파일 마지막 장을 덮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죠. 이지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이지연의 눈빛이 칼날처럼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강남 한복판의 대형 로펌 펜트하우스 사무실 앞에 이지연이 도착했습니다. 김도연이 직접 운전한 차에서 내렸을 때 햇빛이 유난히 눈부셨죠. 여기가 변호사님 사무실이에요? 네. 출입 통제가 엄격합니다. 카드 없으면 한 층도 못 올라가요. 엘리베이터가 꼭대기층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한쪽 벽면 전체가 거대한 자료판으로 덮인 사무실이 펼쳐졌습니다. 벽면에는 백혜리의 사진을 중심으로 화살표가 사방으로 뻗어 있었죠. 3명의 전남편 사진, 강민수의 사진, 그리고 박순례의 사진까지 마치 형사물 수사 본부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이지연 씨, 어서 오십시오. 자료를 정리하던 한태호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이지적이고 단단한 체격의 남자였죠. 명함을 건네는 손길이 정중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한태호입니다. 네, 한태호 변호사님, 앉으시죠. 따뜻한 차 한 잔 드리겠습니다. 이지연이 회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한태호가 직접 차를 따라주었죠. 먼저 이지연 씨가 당하신 일들 전부 들었습니다. 비대면 대출명의 도용부터 시작하죠. 네. 그건 본인 동의 없이 도장이랑 인증서 도용해서 받은 거니까 법적으로 무효 처리 가능합니다. 이지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효라고요? 네. 강민수 씨 본인이 갚아야 할 빚입니다. 이지연 씨는 한 푼도 책임 없습니다. 그럼 친권 포기 각서는요? 그게 더 우습죠. 한태호가 가볍게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마치 깬 직후에 협박당해서 받은 서류잖아요. 법원이 보면 그냥 휴지 조각입니다. 그래도 진짜 그게 무효가 돼요? 제가 장담합니다. 이지연 씨 사건은 승소 확률 100%입니다. 이지연이 그제야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동안 짓눌렀던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에서 굴러떨어지는 기분이었죠. 그때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깔끔한 슈트 차림의 중년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이네. 김 원장. 오, 박 사장 왔어? 김도연이 두 남자와 가볍게 포옹을 나눴습니다. 이지연 씨, 인사하시죠. 두 번째 전남편 박재훈 씨, 세 번째 전남편 정승호 씨입니다. 이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박재훈이 따뜻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가 다 같이 끝장냅시다. 정승호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죠. 한 배 탔으니까 끝까지 갑시다. 테이블에 둘러앉은 5명, 마치 출정 직전의 전사들 같았습니다. 박재훈이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백혜리 때문에 우리 회사 부도났을 때 압류된 법인 계좌 내역입니다. 그쪽 명의로 횡령한 돈만 30억이에요. 정승호도 서류한 뭉치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내 요트랑 슈퍼카 경매 넘어간 목록입니다. 이거 다 백혜리 손에 넘어갔습니다. 한태호가 자료를 받아들고 천천히 검토했죠. 좋아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한태호가 이지연 쪽으로 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강민수 씨 외제차 할부금이랑 백혜리 생활비요. 전부 재산금융권 사채에서 끌어다 쓴 겁니다. 불법 사채까지 끌어 썼다고요? 네. 이게 이지연 씨 인감으로 보증 잡혀 있어요. 이지연이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서류를 쥔 손마디가 하얗게 변해갔죠. 이 사람이 진짜 이지연 씨. 한태호가 차분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정 다스리세요. 분노는 칠순 잔치 당일에 한 번에 터뜨리시는 겁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잔치 사흘 전입니다. 네. 사흘 안에 모든 준비 끝냅니다. 한태호가 테이블 위에 큰 종이 한 장을 펼쳤습니다. 호텔 연회장 도면이었죠. 여기가 입구, 여기가 단상, 여기가 가족대표 인사가 있을 자리. 이지연 씨는 정확히 환영사 시작 직전에 진입하세요. 환영사 시작 직전이요? 네. 사람들 시선이 단상에 집중됐을 때 문이 활짝 열리면 가장 극적입니다. 박재훈과 정승호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셋은 이지연 씨 양옆에 도열합니다. 마치 호위무사처럼요. 이지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호위무사라. 폭로 타이밍도 정해두겠습니다. 한태호가 종이 위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1번 김도연 씨. 마이크부터 빼앗습니다. 2번 박재훈 씨. 확성기로 녹음 파일 트세요. 3번 정승호 씨. 비밀 장부랑 과거 사진 살포. 마지막은 이지연 씨. 본인 폭로입니다.
이지연이 두 손을 깍지 끼었습니다. 이미 머릿속에서는 칠순 잔치 연회장 광경이 또렷하게 그려지고 있었죠. 회의가 끝난 뒤 한태호가 이지연에게 휴대전화를 건넸습니다. 강민수한테 문자 보내세요. 제가 불러드리는 대로요. 네, 변호사님. 이번 주말 시어머니 칠순 잔치 무사히 끝나면 다음 주 월요일에 가정법원 출석할게. 군말 없이 협의 이혼 서류 접수할 테니까 그날까진 조용히 있어줘. 이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입력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자 머지않아 답장이 왔죠. 진작 그럴 것이지. 다음 주에 보자. 차가운 답장 한 줄이었습니다. 이지연이 휴대전화 화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 문자가 강민수 씨 인생 마지막 거짓 평화예요. 한태호의 말에 이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강민수와 백혜리는 이지연의 문자를 보고 환호했습니다. 자기야, 인연 드디어 백기 들었어. 강민수가 휴대전화 화면을 흔들어 보였죠. 백혜리가 박수를 짝짝 쳤습니다. 내가 뭘 했어. 결국 무릎 꿇을 거라고 했지? 역시 자기 말이 맞아. 두 사람은 그 길로 백화점 명품관으로 향했습니다. 칠순 잔치에 쓸 답례품을 사들이느라 돈을 물 쓰듯 쓰기 시작했죠. 어머니 한복은 최고급으로 가야지. 센터피스도 수입꽃으로만 채워. 하객들한테 줄 답례품도 명품으로 깔자. 이지연이 백기를 들었다는 착각 속에 흥청망청 카드를 긁어댔습니다. 같은 날 저녁 박술래는 강남의 고급 피부과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전신 관리를 받으면서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죠. 원장님, 내가 내일 모레 칠순 잔치를 하잖아. 하객만 300명이 넘게 와요. 새 며느리 정식으로 인사도 시키는 자리고 우리 며느리가 강남에 빌딩이 있다네. 원장이 적당히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박술래가 거울 앞에 서서 사모님 행세를 연습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새 며느리 인사드립니다. 이쪽이 강남 백사장님 댁 따님이에요. 박술래가 거울 속 자신에게 우아하게 웃어 보였죠. 같은 시각 이지연은 한태호가 예약해둔 살롱에 있었습니다. 산으로 헝클어졌던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했죠. 이렇게 자르니까 인상이 확 달라지시네요. 미용사가 감탄하며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지연이 거울 속 자신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지하방에서 식칼을 쥐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없었죠. 기품 있는 블랙 정장이 이지연의 어깨에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지연 씨, 잠깐 와보세요. 한태호가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벨벳 상자 안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진주 목걸이가 들어 있었죠. 이거 액세서리 아니에요? 안에 초소형 녹음기가 박혀 있습니다. 비상 호출기까지 달려 있어요. 무슨 일 있으면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제가 바로 사복 형사들이랑 합류합니다. 이지연이 천천히 목걸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진주가 차가운 결이 손끝에 닿았죠. 한태호가 직접 목걸이를 채워주었습니다. 이지연이 거울 앞에 다시 섰습니다. 지난날 바닥을 기며 짓밟혔던 나약한 임산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거울 속에는 단단한 표정의 한 여자가 서 있었죠. 이지연이 옷매무새를 천천히 가다듬었습니다. 칠순 잔치 당일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박술래가 백혜리에게서 빌려 입은 한복을 차려입고 호텔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수백만 원짜리라는 말에 어깨가 한층 더 으쓱해졌죠. 여러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 새 며느리도 곧 인사드릴 거예요. 박술래가 친척들 사이를 누비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연회장 안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강민수의 직장 상사들과 임원진까지 줄지어 들어왔죠. 강민수와 백혜리는 샴페인 잔을 들고 하객들 사이를 누볐습니다. 연회장 전면에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축 박순례 여사 칠순 잔치 및 며느리 백혜리 환영. 이라는 글씨가 금박으로 빛났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족 대표 인사 및 새 며느리 소개 순서가 있겠습니다. 장내의 조명이 일제히 단상으로 집중되었습니다. 강민수가 헛기침을 하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수입니다. 오늘 어머니 칠순을 맞이하여 강민수가 환영사를 막 시작하려는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 더블도어가 거친 마찰음과 함께 활짝 열렸습니다. 장내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출입문으로 쏠렸죠. 로비에 환한 빛을 등진 채 이지연이 꼿꼿한 자세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양옆으로는 김도연, 박재훈, 정승호, 그리고 한태호가 빈틈없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마치 5명의 사신처럼 이지연 일행이 붉은 카페 뒤를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단상 위 강민수와 백혜리 그리고 박순례의 입이 동시에 떡 벌어졌습니다. 이지연이 그들을 향해 서늘하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연회장 가운데 붉은 카펫이 길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지연 일행의 구둣발 소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또렷하게 울렸죠. 수백 명 하객들의 숨소리마저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단상 위 강민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저게 누구야? 강민수가 마이크를 잡은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백혜리도 입꼬리에 걸려있던 미소가 단번에 사라졌죠. 박순례는 뒷걸음질을 치다 한복 치맛자락에 발이 걸려 휘청거렸습니다. 저 망할 것이. 박순례가 입을 부들부들 떨며 외쳤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왔어. 당장 끌어내. 이지연이 박순례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볍게 입꼬리를 끌어올렸죠. 어머니, 칠순 축하드리러 왔는데 왜 그러세요? 이지연이 단상 바로 아래에 마련된 VIP석으로 다가갔습니다. 오직 직계 가족만 앉을 수 있는 최상석 의자들이었죠. 이지연이 의자 3개를 거침없이 빼냈습니다. 우리 손님 3분, 여기 앉으셔야겠어요. 좋은 자리니까요. 박순례가 사색이 되어 단상에서 뛰어내려왔습니다. 이 미친 것이, 거기는 우리 식구 자리야. 한태호가 어깨로 가볍게 박순례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잠시만 가만히 계세요. 식구 맞으십니다. 정확히는 새 며느리님 식구분들이요. 이지연이 김도현, 박재훈, 정승호를 VIP석에 차례로 앉혔습니다. 세 남자가 의자에 등을 기대고 다리를 꼬았죠. 마치 오랜만에 모이는 친척처럼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순례가 얼굴이 시뻘개져 경비원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경비원, 이 사람들 다 끌어내요. 빨리. 바로 그때 김도연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성큼성큼 단상 위로 올라가더니 사회자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았죠. 잠시만요, 여러분. 마이크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실 새 며느리 백혜리 씨. 제가 그분의 첫 번째 전남편입니다. 연회장에 비명이 터졌습니다. 뭐라고? 전남편이라고 그랬어. 지금 하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폭풍처럼 번져나갔죠. 백혜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이 사람 누구야? 사기꾼 끌어내. 김도연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허공으로 흩뿌렸습니다. 법원 판결문 사본 수십 장이 종이비처럼 떨어졌죠. 가까이 있던 하객들이
종이를 주워들고 술렁였습니다. 이거 진짜 법원 도장 찍힌 거잖아. 백혜리 사기 사건 판결문이 맞아. 파산 선고문도 있어. 강민수의 직장 상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민수, 이게 다 뭐야? 이번엔 박재훈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가방에서 휴대용 확성기를 꺼내 들었죠. 여러분, 백혜리 씨 본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박재훈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확성기에서 백혜리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사 부도 내고 도망치면서 박재훈을 조롱하는 통화 녹음이었죠. 멍청한 새끼. 평생 빚이나 갚으면서 살아. 내 발등에도 못 미치는 주제에 무슨 사장이야. 연회장 전체가 술렁이며 웅성거렸습니다. 백혜리가 머리를 감싸주며 신음했죠. 꺼. 빨리 꺼. 박재훈이 확성기 볼륨을 더 키웠습니다. 여러분, 똑똑히 들으세요. 이게 바로 박순례 여사님의 새 며느리 진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승호가 VIP석 테이블 위로 올라섰습니다. 구두를 신은 채 그대로 테이블을 밟고 섰죠. 손에 든 두꺼운 장부와 사진 뭉치를 양손으로 들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백혜리 씨의 표적 물색 장부입니다. 재력 있는 남자들 이름이랑 재산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정승호가 장부를 펼쳐 사진들을 하객 테이블 위로 뿌렸습니다. 성형 전 백혜리의 옛 사진들이 마구 흩날렸죠. 어머, 이게 그 여자가 맞아? 세상에, 얼굴이 완전 딴판이네. 이름까지 2번 바꿨다는데. 하객들이 사진을 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백혜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확성기를 부수려고 박재훈에게 달려들었죠. 이 거지 같은 새끼들이 다 죽여버릴 거야. 한태호가 단숨에 단상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백혜리의 팔목을 단호하게 꺾어 제압했죠. 백혜리 씨, 증거인멸 시도는 가중처벌입니다. 여기 다 폐쇄회로로 녹화되고 있어요. 백혜리가 발버둥을 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 이거 놓으라고. 여러분, 저 사람들 다 사기꾼이에요. 짜고 친 거예요. 하지만 누구도 백혜리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한태호의 손길에서 빠져나온 백혜리가 출입구를 향해 도망쳤죠. 굽 높은 구두를 벗어 던지며 맨발로 달렸습니다. 그러나 분노한 친척들이 팔을 벌려 퇴로를 막아섰습니다. 이 사기꾼 같은 것이 우리 집안을 어떻게 보고. 친척들이 백혜리를 둘러싸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지연이 그제야 천천히 강민수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단상 위에 망연자실 서 있던 강민수의 멱살을 꽉 잡았죠. 강민수, 지연아, 이게 다 뭐야? 내 입으로 자랑하던 그 외제차. 이지연이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강민수의 얼굴에 들이밀었습니다. 불법 사채 대출 명세서였죠. 이게 다 불법 사채인 거 알고 있었어? 4명의 도용에서 받은 사채. 네가 자랑하던 시계, 옷, 그 여자 명품까지 전부 사채 빚이야. 사채? 강민수의 동공이 풀려갔습니다. 사채라고? 네가 4번째 호구라고. 4번째. 앞에 3명 다 망했어. 너도 곧 망해. 강민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단상 위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죠. 어머니. 박술래를 찾는 강민수의 목소리가 처량했습니다. 박술래는 멍한 얼굴로 그 자리에 굳어 있었죠. 강민수가 모시는 회사 대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민수 이 자식? 회사 망신 다 시켰어. 내 일부러 자네 책상 빼. 회사 대표가 수행원들을 데리고 가장 먼저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따라 임원진들도 줄줄이 일어났죠.
평소 박순례와 앙숙이던 친척들이 이때다 싶었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순례 너 그 잘난 입 다물어. 축의금 접수대로 우르르 몰려가 테이블을 뒤엎었습니다. 자기들이 낸 돈 봉투를 도로 챙겨 가방에 쑤셔 넣었죠. 내 돈 내놔. 내 돈. 이런 사기꾼 잔치에 한 푼도 못 줘. 수백 명 하객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연회장이 순식간에 텅 비어갔죠. 박순례가 입을 쩍 벌린 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박순례가 손에 들고 있던 백혜리의 명품 가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를 갈며 그 가방을 바닥에 패대기 쳤죠. 이거지 같은 모조품. 내가 이거 들고 자랑한 게 얼만데. 마침 친척들 손에서 풀려난 백혜리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본색을 드러내며 박순례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죠. 이거지 같은 집구석. 빼먹을 돈도 없는 주제에 사람 귀찮게 굴어. 박순례가 사색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내 아들 등쳐 먹어줬으면 고마운 줄이나 알아야지. 이 늙은 여자가 끝까지 진상이야. 박순례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사기꾼 같은 것이 우리 며느리라더니. 며느리는 무슨, 누가 이딴 집 며느리 한데. 백혜리가 박순례의 한복 옷고름을 거칠게 잡아채려 했습니다. 순간 한태호가 다시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죠. 박순례가 그 자리에서 뒷목을 잡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박순례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입가에 거품이 일었죠. 순례야. 엄마. 박순례가 풀썩 바닥에 주저앉으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근처 친척이 황급히 부축했지만 박순례는 이미 의식이 흐릿했죠. 호텔 측에서 신고한 119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박순례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같은 시각 출동한 경찰들이 백혜리를 향해 달려들었죠. 백혜리가 식기를 집어들고 던지며 발악했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경찰 2명이 백혜리를 바닥에 눕히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강민수는 단상 위에서 정신을 잃은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응급대원이 강민수의 상태를 살피며 들것을 들고 왔죠. 이지연이 그 광경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산산조각 난 칠순 잔치 케이크가 발 아래 짓밟혀 있었습니다. 이지연이 그 케이크를 슬며시 밟고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왔죠. 들것에 실려가는 박순례,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백혜리, 들것에 실린 강민수, 이지연이 그 세 사람을 차례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서늘한 눈빛이 흔들림 없이 가라앉아 있었죠. 김도현, 박재훈, 정승호 세 사람이 이지연을 향해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덕분에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갔습니다. 세 사람이 차례로 연회장 문을 나서며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한태호가 자신의 검은 코트를 벗어 이지연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씨, 고마워요. 변호사님. 이지연이 한태호와 함께 호텔 회전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지난날 만삭의 몸으로 차가운 복도에 쓰러져 울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간들이 비로소 보상받는 기분이 온몸으로 번져갔습니다. 이지연이 천천히 가슴을 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칠순 잔치판이 개막장으로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민수의 아파트 현관문은 더 이상 사람 사는 집의 문이 아니었죠. 붉은 압류 딱지가 빈틈없이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매일같이 험상궂은 사내들이 진을 쳤죠. 강민수, 문 열어. 빚 갚으라고. 이 자식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쇠파이프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복도를 흔들었습니다. 강민수는 불 꺼진 거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귀를 틀어막고 떨면서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엄마, 누가 좀 도와줘. 강민수가 헛소리처럼 같은 말만 되뇌었습니다. 같은 시각 경찰 조사를 마치고 임시 풀려난 백혜리는 자신의 빌라 욕실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번진 화장을 한 번에 닦아내며 이를 갈았죠. 이대로 못 끝내. 절대로. 백혜리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두툼한 보스턴백을 꺼냈습니다. 가방 안에는 5만 원권 다발이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죠. 해외 도피용으로 모아둔 비상금이었습니다. 백혜리가 가방 지퍼를 단단히 채운 뒤 그 길로 강민수의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강민수가 시뻘건 눈으로 문을 열었죠. 누구야? 나야, 자기. 혜리야. 강민수가 그대로 백혜리의 품에 무너지듯 안겼습니다. 나 어떡해. 사채업자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회사도 잘리고 어디 갈 데도 없어. 백혜리가 강민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자기야, 이 모든 게 누구 때문이야? 이지연 그 여자가 다 짜고 친 쇼야. 우리한테 합의금 뜯어내려고 만든 그림이라고. 강민수가 흐릿한 눈을 들었습니다. 진짜야? 당연하지. 그 여자 변호사라는 놈이랑 짠 거 뻔히 보이잖아. 우리가 이대로 당하면 평생 빚더미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막 고소해야지. 백혜리가 가방에서 서류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지연 그 여자가 허위 사실 유포해서 우리 가정 파탄 냈다고. 명예훼손에 손해배상까지 거는 거야. 그게 통할까? 통하게 만들어야지. 우리한테 그 길밖에 없어. 강민수가 정신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생각이라는 걸 할 여력이 남아있지 않았죠. 다음 날 백혜리는 인적 드문 외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지하 도박장 깊숙한 곳, 번호판 없는 검은 승합차가 세워진 그 자리였죠. 밀수입과 청부 폭력을 일삼는 불법 흥신소업자가 백혜리를 맞았습니다. 오랜만이네, 백 사장님. 이번엔 무슨 의뢰야? 백혜리가 보스턴백을 테이블 위에 묵직하게 올렸습니다. 가방을 열어 돈다발을 보여주었죠. 이지연이라는 여자애를 데려와. 강제로? 무슨 수를 써서든. 흥신소업자가 휘파람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애기 납치는 단가가 비싼데. 여기 5천만 원 있어. 오늘 절반, 나머진 끝나면. 좋아. 사람 2명 붙여줄게. 같은 시각 이지연은 새로 이사간 오피스텔에서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태호가 알아봐준 보안 인력 상주 건물이었죠. 24시간 경비실이 운영되고 출입카드도 엄격했습니다. 곰팡이 핀 지하방과는 비교도 안 되는 환경이었습니다. 이지연이 노트북 앞에 앉아 기획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유기농 유아식 브랜드 기획안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죠. 우리 애기한테 좋은 거 먹이면서 다른 엄마들한테도 나눠주자. 이지연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옆 아기 침대에는 통통하게 살이 오른 아이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죠. 며칠 전부터 이지연의 마음에 작은 가시 같은 게 박혀 있었습니다. 아이를 맡긴 구립 어린이집 길 건너편이었죠. 번호판을 진흙으로 가린 검은 승합차가 자꾸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차인가 했죠. 근데 그게 사흘째, 나흘째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도 같은 사람이었죠. 기분 탓이겠지. 이지연이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는 그때 택배기사가 우편물 한 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법원에서 보낸 등기였죠. 이지연이 봉투를 뜯어 내용물을 펼쳤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장, 원고 강민수, 피고 이지연. 이 인간이
진짜로 미쳤구나. 이지연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곧장 휴대전화로 한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죠. 변호사님, 강민수가 저한테 손해배상 소송 걸었어요. 명예훼손이래요. 전화기 너머에서 한태호의 짧은 한숨이 들려왔습니다. 이지연 씨, 잠깐만 그 자리 가만히 계세요. 제가 지금 자료 좀 찾아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한태호가 곧장 백혜리의 과거 경찰 조사 문건을 뒤졌습니다. 뭔가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죠. 전 남편들에게 압박이 들어올 때마다 백혜리는 늘 불법 흥신소를 동원해 가족을 위협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더 손쉬운 표적이 됐죠. 한태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곧장 이지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죠. 이지연 씨, 지금 외출하지 마세요. 제가 강력반 형사들이랑 같이 그쪽으로 갑니다. 무슨 일 있어요, 변호사님? 백혜리가 흥신소 동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무슨... 애기는 절대 어디 보내지 마세요. 이지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마침 시계를 보니 어린이집 하원 시간이 다 되어 있었죠. 어머나, 어쩌지. 오늘 어린이집 데리러 가야 되는데 그쪽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갈 때까지... 전화가 갑자기 뚝 끊어졌습니다.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에 전파가 약했죠. 이지연이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 애기 데리러는 가야 되는데. 이지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 생각을 하니 발이 떨어졌죠. 이지연이 유모차를 끌고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다시 유모차에 태웠습니다. 우리 애기 오늘도 잘 놀았어요? 선생님이 환하게 웃어주었죠. 네, 오늘 친구들이랑 잘 놀았어요. 어머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지연이 인사를 하고 어린이집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침 기저귀가 거의 떨어졌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잠깐 편의점만 들렀다 가자. 이지연이 인적이 드문 골목길 편의점 앞에 유모차를 세웠죠. 유모차 안전벨트를 잠근 다음 잠깐만이라는 생각으로 안에 들어갔습니다. 기저귀 한 봉지를 집어 계산대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창밖으로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 하나가 유모차 옆으로 다가오는 게 보였죠. 어머, 저게 뭐야? 이지연이 황급히 편의점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우리 애한테 손대지 마세요. 이지연이 달려가 유모차 손잡이를 잡아채는 남자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남자가 거칠게 이지연의 어깨를 밀쳤죠. 이지연이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남자가 유모차를 거칠게 끌고 골목 어귀로 향했죠. 승합차가 그 자리에서 엔진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뒷문이 열려 있었죠. 안 돼. 우리 애기. 이지연이 무릎이 까진 채로 일어나 비명을 지르며 뛰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길 건너편에 검은 세단 한 대가 급정거를 했습니다. 한태호가 차에서 뛰어내리며 외쳤죠. 이지연 씨. 한태호의 신호와 함께 골목 양쪽에서 사복 형사 3명이 동시에 튀어나왔습니다. 미리 잠복해 있던 거였죠. 꼼짝 마. 경찰이다. 형사들이 괴한의 허리를 덮쳤습니다. 3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아스팔트 바닥에 짓눌렀죠. 괴한이 품속에서 날카로운 무언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형사가 그 손목을 단단히 잡아 비틀었습니다. 이지연이 그 틈에 유모차를 2팔로 끌어안았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를 가슴에 꽉 품었죠. 우리 애기 엄마 왔어. 엄마가 왔어. 대치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승합차 조수석 창문이 쓱 내려왔습니다. 선글라스를 쓴 백혜리가 모습을 드러냈죠. 이지연, 그 애 이리 내놔. 네가 미쳤구나, 진짜.
이지연이 아이를 더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지금 당장 강민수 소송 취하해. 빚도 네가 다 갚는다는 각서 써. 그의 목숨 살리고 싶으면. 백혜리의 입에서 표독스러운 협박이 줄줄이 쏟아졌습니다. 뒷좌석에 숨어있던 강민수도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죠. 지연아, 너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된 거야. 내 인생 망친 데가 톡톡히 치르게 해줄게. 강민수가 침을 뱉었습니다. 이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한층 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강민수, 백혜리, 내 인생은 네가 망쳤어. 내 새끼 한 번만 더 건드리면 내가 너희들 손모가지 다 부러뜨릴 거야. 이지연의 목소리에 백혜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인연이 정신 못 차렸네. 백혜리가 운전석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밟아. 전연 그냥 치고 가. 운전대를 잡은 흥신소 업자가 엑셀에 발을 올렸습니다. 승합차 엔진이 굉음을 냈죠. 바로 그 순간 골목 양쪽 끝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5대의 경찰 순찰차가 골목으로 일제히 진입했죠. 앞뒤로 도주로가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승합차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췄습니다. 백혜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죠. 어떻게 경찰이 벌써? 한태호가 천천히 승합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운전석 창문을 톡톡 두드렸죠. 백혜리 씨, 강민수 씨, 두 분 다 내리시죠. 이런 그림 그릴 때부터 제가 다 준비해뒀거든요. 승합차 사방을 경찰들이 둘러쌌습니다. 흥신소 업자가 두 손을 들고 운전석에서 내렸죠. 뒷좌석 강민수의 다리는 후들거려 일어서지도 못했습니다. 이지연이 아이를 끌어안고 한태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태호가 이지연을 부드럽게 부축했죠. 이제 끝났습니다. 정말로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정말로요. 이지연이 아이의 작은 얼굴에 자신의 뺨을 비볐습니다. 차가운 골목 한가운데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안도감이 온몸으로 번져갔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체포된 백혜리와 강민수 그리고 흥신소 업자 2명이 한꺼번에 수갑을 차고 호송됐습니다. 관할 경찰서 강력팀 취조실로 줄지어 압송됐죠. 백혜리가 들어간 취조실 안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다 오해예요. 내가 그냥 길을 잘못 들었다고요. 백혜리가 수갑을 찬 채로도 책상을 쾅쾅 내리쳤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잡아둬요? 담당 형사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백혜리를 내려다봤죠. 백혜리 씨, 그냥 길을 잘못 들었다고요? 그래요. 처음 보는 사람이 차에 탔다고요. 옆 취조실 강민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며 형사 앞에서 손사래를 쳤죠. 저 진짜 몰랐어요. 진짜로. 흥신소 사람들도 처음 봤어요. 다 백혜리가 시킨 거예요. 저는 따라간 죄밖에 없어요. 강민수가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아직 점잖아요. 형사가 책상에 팔꿈치를 괴고 강민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강민수 씨, 그 말씀 곧 후회하실 텐데요. 네. 바로 그때 취조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태호가 여유로운 걸음으로 들어섰죠. 손에는 두툼한 사건 파일과 이동식 저장 장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강력 반장님, 이거 한번 보시죠. 한태호가 자료를 강력 반장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강력 반장이 파일을 펼쳐 한 장씩 넘겼죠. 이게 다 뭡니까? 백혜리가 흥신소 대포통장에 5천만 원 이체한 내역입니다. 그리고 흥신소 업자 자백 녹취록이고요. 강력 반장이 휘파람을 살짝 불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겠는데요. 한태호가 저장 장치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곧 모니터에 음성 파일이 재생됐죠. 애기 데려와. 엄마 협박해서 각서 받아와. 강민수가 옆에서 말 안 듣더라도 그냥 진행해. 확실한 백혜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옆에서 짧게 들리는 강민수의 음성도 잡혀 있었죠. 빨리 좀 해. 빨리. 시간 끌지 말고. 강민수가 새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저거 합성이에요. 합성. 강민수 씨. 합성 가지고 검찰 못 속입니다. 한태호가 또 다른 증거를 꺼냈습니다. 이지연이 유모차 차양막 안쪽에 숨겨둔 초소형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였죠. 한태호가 권하길래 그날 아침 출근 전에 꿰매어 두었던 거였습니다. 모니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괴한이 유모차 손잡이를 잡아채는 장면, 이지연을 거칠게 밀치는 장면, 승합차에서 백혜리가 협박하는 얼굴, 강민수가 침을 뱉으며 욕설을 퍼붓는 모습, 모든 게 또렷한 화면과 음성으로 남아 있었죠. 강력 반장이 서류 다발로 책상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이래도 부정하시겠습니까? 백혜리의 변명이 일순간 멈췄습니다. 입술만 부르르 떨릴 뿐이었죠. 강력 반장이 옆에 있던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백혜리의 가방에서 압수한 물건이었습니다. 가방 속에서 위조 여권 한 권과 편도 항공권이 나왔죠. 필리핀 마닐라행, 출발일 모레. 명의는 백혜리 씨 다른 이름으로 위조돼 있고요. 강민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같이 해외로 도망간다더니. 혼자만? 강민수가 옆 취조실 백혜리를 향해 비명을 질렀습니다. 혜리야, 너 이거 뭐야? 나는. 복도에서 두 사람이 마주쳤을 때 강민수가 백혜리의 멱살을 잡고 그대로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나는 어떡하라고. 꺼져 이 멍청한 놈아. 빚이나 갚으면서 살아. 경찰들이 곤봉을 빼들고 두 사람을 떼어 놓았습니다. 복도가 한순간 아수라장이 됐죠. 한태호가 그 틈을 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김도현, 박재훈, 정승호 세 사람이 그곳에 모여 있었죠. 이제 두 분 차례입니다. 세 명의 전 남편이 각자의 가방을 들고 접수 창구로 향했습니다. 지난 3년간 모아둔 백혜리의 사기 및 횡령 증거 자료들이었죠. 산더미처럼 쌓인 자료 앞에 접수 담당 경찰이 입을 벌렸습니다. 이게 다 한 사람 범죄 자료라고요? 네, 한 사람입니다. 백혜리 한 사람이요. 세 사람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강민수가 이지연을 상대로 제기했던 명예훼손 소송은 한태호가 제출한 불법 대출 증빙과 서류 위조 증거로 인해 오히려 강민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로 사건 자체가 뒤집혀 버렸습니다. 이지연이 유치장 앞에 도착했을 때 강민수가 철창에 매달려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애기 봐서라도 한 번만 봐주라. 이지연이 천천히 철창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발끝으로 철창을 한번 가볍게 걷어찼죠. 쩌렁쩌렁한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강민수, 응. 네가 내 명의로 빚 끌어다 쓸 때, 내가 산후조리원에서 쫓겨날 때, 우리 애기 분유 떨어졌을 때, 네가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고 했어? 강민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한 푼도 합의 안 해. 선처도 없어. 평생 그 안에서 썩어. 이지연이 등을 돌렸습니다. 뒷걸음치는 발걸음에 한치의 미련도 없었죠. 지연아, 지연아. 강민수의 절규가 복도에 메아리 쳤지만 이지연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박술래는 달동네 단칸방 텔레비전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뉴스 화면에 아들 강민수의 얼굴이 모자이크로 처리된 채 흘러나오고 있었죠. 오늘 새벽 서울 모 지역에서 흥신소를 동원한 아동 약취 미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 A씨와 그 내연녀 B씨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는데요. A씨는 한때 잘 나가던 회사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순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먼 친척이 휴대전화를 들고 달려왔죠. 순례야, 너희 민수 잡혀갔다더라. 빨리 가봐. 박순례가 그 길로 슬리퍼를 끌고 뛰쳐나왔습니다. 택시 탈 돈도 없어 두 정거장을 걸어서 버스를 탔죠. 집은 이미 사채업자들에게 가압류당한 뒤였습니다. 경찰서 로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낮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은 갈아입지 못한 옷차림에 머리는 부스스했죠. 박순례가 로비 한가운데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민수 어떡해. 불쌍한 내 새끼. 지나가는 사람들이 박순례를 흘끔흘끔 쳐다봤죠. 박순례가 정신을 차린 듯 담당 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손가락에 끼고 있던 묵직한 금반지를 슬그머니 빼냈죠. 형사님, 이거 받으시고 우리 아들 좀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형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공무원한테 그런 거 주시면 더 큰일 나요. 공무집행방해로 같이 잡혀 들어가시려고요? 박순례가 손을 부르르 떨며 반지를 다시 챙겼습니다. 마침 그때 이지연이 경찰서 로비로 걸어 나왔습니다. 박순례가 그 모습을 보고 달려가 무릎을 꿇었죠. 지연아, 우리 며느리야. 박순례가 이지연의 바지 자락을 두 손으로 움켜잡았습니다. 한 번만, 우리 아들 한 번만 살려주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네가 한마디만 해주면 형이 줄어들 거 아니냐. 이지연이 천천히 박순례를 내려다봤습니다. 만삭의 며느리를 차가운 복도로 내쫓던 그 손길이 떠올랐죠. 박순례의 비밀번호 변경음이 다시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이지연이 박순례의 손을 가볍게 떼어냈습니다. 어머니, 그래. 말해. 제가 그때 어머니 집 복도에서 양수 터졌을 때 몇 시간 동안 거기 누워 있었던 거 아세요? 박순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연아, 문 안에서 도어락 비밀번호 바꾸시던 소리. 그게 아직도 제 귀에서 안 떠나요. 지연아, 그건 그러니까 어머니도 똑같이 받으셔야죠. 이지연이 박순례의 손을 자기 다리에서 부드럽게 밀어냈습니다. 박순례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죠. 네, 내가 잘못했다고 하잖아. 어머니가 잘못한 만큼만 받으세요. 정확히 그만큼만요. 이지연이 한태호와 함께 걸음을 옮겼습니다. 박순례가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지만 누구도 그 어깨에 손을 얹어주지 않았습니다. 밤샘 조사 끝에 백혜리에게는 특수협박, 사기, 교사, 사문서 위조 등이 병합되어 구속영장이 즉각 발부됐습니다. 강민수에게도 불법 대출, 명예도용, 그리고 아동 약취 유인 미수 혐의가 인정됐죠. 강민수가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차에 밀어 넣어졌습니다. 호송차 안에서 백혜리와 강민수가 다시 마주쳤죠.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입 다물어 이 멍청한 놈아. 네가 알아서 다 따라왔잖아. 두 사람이 서로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발길질을 했습니다. 경찰차 사이렌이 그 위로 길게 울려 퍼졌죠. 호송차가 구치소를 향해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이지영과 한태호가 경찰서 현관문을 나섰을 때 밤안개가 걷히고 있었습니다. 선명한 새벽 공기가 두 사람의 얼굴에 닿았죠. 대기실 앞 벤치에는 김도현, 박재훈, 정승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지연이 다가가자 세 사람이 동시에 일어났죠.
이지연 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도연이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박재훈도 눈가가 붉어진 채 손을 내밀었죠. 덕분에 3년 묵은 한이 풀렸어요. 이제 우리도 우리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겠네요. 정승호가 이지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지연 씨가 진짜 영웅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세 사람이 차례로 차에 올랐습니다. 새벽 거리로 천천히 사라졌죠. 이지연이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한태호가 이지연의 지친 어깨를 가볍게 다독였습니다. 이지연 씨, 이제부터는 법정 싸움만 남았어요. 네. 합당한 형벌 받아내고 잃어버렸던 거 전부 되찾읍시다. 고마워요. 변호사님, 진심으로요. 이지연이 한태호를 향해 처음으로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지연이 아이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가만히 댔습니다. 새근새근 잠든 아이의 작은 숨소리가 평온하게 들려왔죠. 이제 엄마 무서운 거 없어. 엄마가 다 막아줄게. 이지연이 거실 테이블 위에 두 가지 서류를 나란히 펼쳤습니다. 한 장은 강민수에게 청구할 위자료 소장이었습니다. 다른 한 장은 유아식 창업 기획서였죠. 테이블 위로 새벽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민수와 백혜리가 구속 송치된 지 3개월, 서울지방법원의 대형 형사 재판정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방청석은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죠. 푸른색 수의를 입은 백혜리와 강민수가 나란히 끌려 나왔습니다. 가슴에는 수임 번호가 박혀 있었죠. 핏기 없는 얼굴로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재판장석에 앉은 판사가 두꺼운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장내가 한층 더 조용해졌죠. 피고인 백혜리. 피고인은 수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타인의 가정을 파탄내고 아동의 신체적 안전까지 위협한 점.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백혜리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 백혜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아울러 편취한 범죄 수익 전액에 대한 추징금 환수를 명령합니다. 안 돼. 백혜리가 책상을 엎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부당해. 다 짜고 친 거야. 이해 있어요. 법정 경위 2명이 백혜리의 어깨를 단단히 붙들었죠. 백혜리가 발버둥을 치며 끌려나갔습니다. 이어서 판사의 시선이 강민수에게로 향했습니다. 피고인 강민수. 피고인은 가정을 버리고 불법 사채에 손을 댔으며 본인 자녀에 대한 약취 유인까지 방조한 점.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합니다. 이에 피고인 강민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강민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피고인석 바닥에 그대로 털썩 주저앉았죠. 7년. 7년이라니. 강민수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입만 뻐끔거렸죠. 방청석 맨 뒷줄에 박술래가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은 갈아입지 못한 옷차림에 머리도 부스스했죠. 우리 아들 어떡해. 박술래가 가슴을 치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주위 방청객들이 흘끔거릴 뿐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이지연이 한태호와 함께 법정을 빠져나왔죠. 손에는 완벽한 승소가 적힌 판결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법원 대계단을 내려오자 따스한 봄 햇살이 두 사람에게 쏟아졌습니다. 이지연 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변호사님이 안 계셨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이지연이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뒤 강민수와의 민사소송에서도 이지연이 완벽하게 승소했습니다. 아이의 단독 친권과 양육권 모두 이지연이 가져갔죠.
백혜리와 강민수 명의로 남아있던 재산은 전부 가압류됐고 수억 원의 위자료가 이지연에게 집행됐습니다. 박순례의 사정은 처참했습니다. 아들이 빌려놓은 사채 이자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죠. 하나 남은 본가마저 강제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보증금조차 마련하지 못한 박순례, 달동네 단칸방으로 쫓겨났죠. 매일 새벽이면 박순례가 리어카를 끌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폐지를 줍고 종이 상자를 모으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며칠 뒤 이지연이 한태호의 든든한 자문을 받아 평소 기획해 두었던 유기농 유아식 브랜드를 정식으로 창업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지연이네 작은 식탁이었죠. 이지연이 직접 재료를 고르고 위생 관리를 점검했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유아식이었죠. 우리 애기 먹일 거랑 똑같이 엄마들이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거 만들어요. 이지연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온라인 맘카페에 후기가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애기가 다른 거 다 안 먹는데 이건 잘 먹어요. 재료가 진짜 정직해요. 강추. 이지연 대표님 사연도 알게 됐는데 응원합니다. 후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대형 백화점 식품관에서 첫 팝업 스토어가 열렸습니다. 오픈 시간에 맞춰 줄을 선 손님들이 매장 앞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기죽 2통 주세요. 이유식 세트 큰 거 주세요. 3시간 만에 진열된 모든 상품이 다 팔렸습니다. 대표님 완판입니다. 진짜로요.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이지연에게 보고했죠. 이지연이 텅 빈 진열대를 바라보며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뒤 세련된 본사 사무실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김도현, 박재훈, 정승호 3사람이었죠. 양손에 커다란 축하 화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지연 대표님, 박재훈이 환하게 웃으며 화분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사장님이시네요. 3분 모두 어떻게 한꺼번에 오셨어요? 우리야 이지연 대표님 잘 되는 거 보러 왔지요. 김도현이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이지연 씨 덕분에 우리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는 작은 의원 다시 열었고요. 박재훈이 자신의 명함을 내밀었죠. 저도 작은 회사 차렸어요.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정승호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저는 가족사업 일부 정리해서 새로 시작했습니다. 이지연이 3사람을 한 명 한 명 바라봤습니다. 3분이 안 계셨으면 저도 여기까지 못 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3사람이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같은 시각 한태호 역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로펌 역사상 최연소 파트너 변호사로 승진했죠. 언론에서도 한태호의 활약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태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업무가 끝나면 어김없이 이지연의 사무실로 향했죠. 서류 정리도 돕고 새거래처 미팅에도 동행했습니다. 오늘은 너무 늦었어요. 그만 들어가세요. 이지연 씨 먼저 들어가세요. 저는 좀 더 봐야 될 자료가 있어서요. 한태호가 이지연을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같은 시각 차가운 쇠창살이 쳐진 교도소 면회실 박순례가 그곳을 찾았습니다. 얼굴에 검버섯이 피고 손등은 거칠어졌죠. 플라스틱 가림막 너머로 강민수가 보였습니다. 몰라보게 수척해진 얼굴, 앞니 한 개도 빠져 있었죠. 민수야, 엄마 왔어. 엄마. 박순례가 가슴을 쳤습니다. 강민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죠. 엄마, 영치금 얼마나 가져왔어? 박순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안부 한번 안 물어보고 영치금 얼마 가져왔냐고. 강민수가 신경질적으로 손가락 끝으로 가림막을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엄마 지금 폐지 주어서 먹고 살아.
수중에 10,000원짜리 한 장뿐이야. 그거라도 줘. 매점에서 라면이라도 사 먹게. 박순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아기를 쥔 손이 떨렸죠. 네,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강민수가 수아기를 거칠게 던졌습니다. 앞으로 빈손으로 오지 마. 짜증나니까. 면회실 문이 닫혔습니다. 박순례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죠. 10,000원짜리 한 장을 손에 꽉 쥐고 다시 무거운 리어카를 끌러 거리로 나섰습니다. 여자 교도소의 백혜리는 더 처참했습니다. 수감 첫날부터 같은 방 사람들에게 오만한 태도를 부렸죠. 내가 누군 줄 알아? 강남에서 한가닥 하던 사람이야. 비키라고. 비켜. 방장 격인 고참 수감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기서 한가닥 한다고? 신참 주제에. 그날 밤부터 백혜리의 지옥이 시작됐죠. 찬물로 화장실 타일을 닦는 일, 식사 시간마다 반찬을 빼앗기는 일, 밤마다 이불 한 장으로 추위와 싸우는 일. 백혜리의 얼굴은 한 달 만에 뼈만 남은 몰골이 됐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고 백혜리가 흐느꼈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맑게 갠 주말 오후 성공한 사업가로 자리 잡은 이지연이 고급 세단을 직접 운전했죠. 도착한 곳은 화사한 한강 공원이었습니다. 피크닉 바구니를 들고 차에서 내렸죠. 이지연의 머리카락이 봄바람에 부드럽게 날렸습니다. 공원 잔디밭 한쪽에서 이지연의 아이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치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에는 노란 민들레가 한 송이 들려 있었죠. 옆에서 편안한 캐주얼 차림의 한태호가 아이의 양손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가, 한 번 더 가보자. 하나, 둘. 한태호가 아이를 부드럽게 받쳐주었습니다. 아이가 까르르 웃으며 뒤뚱뒤뚱 걸었죠. 이지연이 그 모습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 진짜 잘 어울리네요. 이지연이 피크닉 매트를 펴며 인사했죠. 한태호가 그제야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이지연이 다가가자 한태호가 등 뒤에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뭐예요? 그게 이지연 씨 좋아하시는 거요. 한태호가 등 뒤에서 작은 꽃다발을 꺼냈습니다. 노란 프리지아였죠. 이걸 왜요? 그냥요. 오늘이 그런 날인 것 같아서요. 한태호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이지연이 천천히 꽃다발을 받아들었습니다. 한태호가 조심스럽게 이지연의 손을 마주 잡았죠. 이제 옆에 있어도 될까요? 벌써 옆에 있는데요. 이지연이 한태호를 향해 가만히 웃어 보였습니다. 매트 위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이지연이 직접 만든 샌드위치 도시락을 펼쳤죠. 아이의 입에 작은 빵 조각이 들어가자 환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맛있어? 우리 아가. 이지연이 아이의 볼을 가볍게 어루만졌습니다. 한태호가 그 옆에서 따뜻하게 두 사람을 바라봤죠. 봄 햇살이 잔디밭 위로 부드럽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차가운 복도 바닥에 버려졌던 그날의 이지연, 지하방에서 빈 젖병을 들고 울던 이지연, 이제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일으켜 세운 한 여자가 앉아 있었죠. 이지연의 환한 미소가 따스한 잔디밭 위로 가만히 번져갔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차가운 복도에 버려졌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명의를 도용당하고 시어머니에게 떠밀려 양수가 터진 채 홀로 수술대에 올랐던 그 여자. 산후조리원에서 쫓겨나 곰팡이 핀 지하방에서 빈 젖병을 든 아이를 보며 무너졌던 그 여자. 그러나 이지연은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짓밟은 사람들 앞에 가장 단단한 모습으로 다시 섰고 작은 두 손으로 아이를 지켜냈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이름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가장 환한 새벽이 옵니다. 지금 누군가의 모진 말과 차가운 등 앞에 서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지연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견딘 만큼 빛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댓글에 듣고 계신 지역과 잘 들었어요. 로 여러분의 흔적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